예,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실시하는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를 시작하기 전에 해양법 정책연구소 소장님이신 양희철 박사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양희철입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던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 사업 그 두 번째를 올해 이렇게 설명회를 다시 한번 개최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고, 특히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저희가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했던 배경에는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변 수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국가 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국제해양법 영역, 새로운 국제규범 창출, 다양한 이슈들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국내에서는 이 해양법을 담당할 만한 전문인력 양성이 굉장히 취약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이 사안을 저희들이 직시를 하고 해양수업원부와 함께 2021년도 처음으로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역시 똑같이 많은 분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드리고자 2022년도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재추진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총 11분의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지원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 역시 총 4개 영역으로 많은 신진 학자들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관련된 세부적인 사안들은 저희 김원희 박사님과 이창열 박사님께서 추가적인 설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참여가 있을수록 대한민국의 해양력이 그만큼 발전하는 계기가 될 걸로 저희들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에 앞서 오늘 사업 설명회에 참여해 주실 다른 패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오스트의 이창열 박사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다음으로는 키오스트 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울 학생 참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다음으로는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과 변종인 학생 참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바쁜 시간에도 이렇게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사업 설명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양성사업 설명회 순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2년도 사업은 작년 사업과 다르게 총 4가지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양법 전공 대학원생 연구 지원 사업. 두 번째, 해양법 해외 단기 아카데미 참가 지원 사업. 세 번째, 국제해양법 재판소 등 국제기구 인턴십 지원 사업. 네 번째, 해양법 정책 자유주제 공동연구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4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사업은 우리 이창열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 네 번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창열 박사님 사업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이창열입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사업인 대학원생 연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 자격인데요.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국내 그리고 국외의 대학에서 해양법을 주제로 박사 논문을 작성하시는 박사 과정의 재학생 분들과 수료생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학생이나 수료생이신 분들 중에서 간혹 이제 유직자 분들이 계시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번 저희 그 연구 사업에서는 유직자 분들은 지원 자격에서 배제가 됩니다. 이 점을 꼭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작년도에 이 사업에서 어떤 지원을 하셔서 수혜를 받으신 분들도 올해 사업에도 연속하여서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이 사업의 그 취지 자체가
박사 학위 논문을 마칠 때까지 그분들의 연구를 지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박사 학위를 아직 준비 중이신 분들은 작년에 참여하셨더라도 올해도 계속해서 지원을 하실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의 지원 내용은 총 1년간 선정이 되시면 1년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제 연구 기간과 연구 활동에 따라서 연구 지원금이 지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6월 달과 11월 달 두 번에 걸쳐서 이제 각각 나누어서 분할하여 연구 지원금이 지급이 되고요. 제출 이제 신청을 하실 때 제출 서류를 설명을 드리면 신청 단계에서는 신청서 그리고 국제법 교수님의 추천서, 그다음에 성적표,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연구계획서 그리고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사업에서 선정이 되시면 1차 지원금은 6월 달에 지급이 되고 2차 지원금은 11월 달에 지원이 되게 되는데 2차 지원금은 박사 논문 작성 계획서와 그 진행 사항을 발표를 하시면 그걸 심사를 통해서 2차 지원금을 계속해서 지급할지를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되고 그 판단 절차에 따라서 2차 지원금이 지급되게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 지원 학기가 종료가 되면 그동안에 그 연구하셨던 박사 논문에 관한 내용을 요약 보고서로 제출을 해주시면 모든 제출 서류 단계는 다 끝이 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의 그 지원 절차를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신청서를 제출을 하시고 그럼 저희가 서류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필요가 인정되면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을 일단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후 선발 통보를 해서 선발이 되시면 1차 연구비를 지급받게 되시고 이후에 박사 논문 작성 계획 또는 진행 사항을 발표를 하셔서 심사를 거친 이후에 2차 연구비가 지급되는 이러한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업인 해외 단기 아카데미 참가 지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원 자격은 앞과 좀 유사한데 앞서과 유사한데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셔야 하고 국내 또는 국외의 대학에서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수료생, 학부생, 석사생, 박사과정생 모두 포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나 수료생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해양법 유관기관의 실무자 및 연구자분들도 모두 포함이 된다는 점입니다. 앞선 그 사업보다는 좀 더 그 지원 자격이 더 넓어졌습니다. 다만 이제 이 그 지원 자격과 좀 분리해서 이제 저희가 이 참가하신 분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 요건이 또 지급 요건이 또 따로 있는데요. 그 해양법 해외 단기 아카데미 과정에 지원을 하셔서 수강생으로 최종 선정이 되셔야 저희가 최종적으로 지원 내용에 있는 사항들을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에 먼저 신청을 하시고 이후에 해외 단기 아카데미 과정에서 신청을 하셔서 수강생으로 등록이 되시면 관련된 지원 내용들을 지원받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으로는 단기 아카데미가 대부분 이제 오프라인으로 개최가 되었는데 요즘에 팬데믹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개최가 전환된 프로그램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개최가 될 경우에는 저희가 등록비 외에 항공비나 숙박비 등 실비를 지원해 드리고요. 온라인으로 개최가 되는 경우에는 등록비를 지원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제출 서류는 신청 단계에서 신청서, 그다음에 국제법 교수님 또는 유직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소속기관의 장, 여기서는 부서장이 해당이 되고요. 이분들의 추천서를 제출하시고 성적표,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재학 수료 또는 졸업증명서, 그다음에 유직자분들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해외 단기 아카데미이다 보니 공인 영어 시험 성적표 또는 영어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단기 아카데미 이제 수강생이 선정이 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등록비나 항공비, 숙박비 등 영수증을 제출하시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실비를 저희가 지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단기 아카데미가 종료된 이후에는 이제 참가 또는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모든 과정의 서류 제출이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의 지원 절차는 다음 순서와 같은데요.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저희가 서류 심사를 하고 선발 통보를 하게 되면 이제 신청을 하신 분들이 단기 아카데미 수강생으로 신청을 하고 거기 선정이 되시면 거기에 소요된 비용을 저희가 실비로 지급해드리는 절차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해양법 해외 단기 아카데미 몇 가지 이제 사례를 좀 이제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로즈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약 3주 정도의 과정 동안에 해양법이나 해양과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폭넓은 내용들을 수강을 하게 되고 또 여러 그 세계에서 오는 그런 학생들이나 또는 유직자분들과 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아카데미인데요. 이게 보통 7월경에 열리는데 지금 이 사업이 4월 29일까지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로즈 아카데미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이 사업에 신청하신 것과 별개로 빨리 그 로즈 아카데미 사업에 신청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업은 해외 그 단기 아카데미 참가 중에서 이제 이틀로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플로스라는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많이 개최가 되는 건데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올해는 온라인으로 개최가 될 예정이고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5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잘 보셔가지고 늦지 않게 잘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그 비이클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양법 트레이닝 코스 과정인데요. 연 2차례 정도 열리는데요. 지금 저희가 찾아본 바로는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과정이 일단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기간은 아마 더 앞당겨져 있을 테니까 홈페이지들을 참조하셔서 신청을 늦지 않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린 거는 이상이고요.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창열 박사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키오스트 기자단이신 한울 학생이 준비한 질문과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울 학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오스트 기자단 한울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국제학과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약에 해양법을 전공하지 않거나 유관 전공이 아닌 석사나 박사 학생의 경우에도 이제 지원이 가능할지가 가장 먼저 궁금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 사업이 해양법 전공 대상자를 하는 사업이라고 이제 표제 제목이 나와 있어서 아마 그런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꼭 저희 해양법 전공 학생이 아니셔도 됩니다. 전공 학생이 아니셔도 이 해양법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모두 참가 지원 자격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든 서류에서 공통적으로 네네. 국제법 교수님의 추천서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그 국제법 교수님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을지 네네. 또 그 범위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 네. 또 가장 궁금했던 게 꼭 본인이 속한 본교의 교수님이어야 될지도 궁금했습니다. 네네. 일단 국제법 교수님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때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 해당 학교에서 국제법 과목을 개설하셔서 이제 그거를 학생들에게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국제법 교수님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꼭 해당 그 학생이 소속하고 있는 학교의 교수님이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이제 이해를 했는데 일단 가장 좋은 거는 그 해당 학교에 소속된 교수님, 뭐 더 좋은 거는 지도 교수님이면 가장 좋고요. 왜냐하면 해당 학생에 대해서 평가를 더 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하는 거는 지도 교수님 또는 해당 학교 소속 교수님을 더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또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다른 학교 소속의 국제법 교수님의 강의를 뭐 교환학생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강의를 들으셨었거나 하는 경험이 있으실 경우에는 그 다른 학교 교수님이지만 그 학생을 평가할 수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다른 학교의 교수님이라도 추천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청하시는 학생의 그 개인적인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의 추천서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궁금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정말 지원하는 입장에서 네, 최근 해양법에 관련된 이슈 중에서 네네, 좀 주목할 만하거나 네네. 조금 방점을 두어 다뤄야 될 부분이 있다면 네네. 어떤 것이 있을지도 여쭙고 싶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해양법 관련해서는 주제가 아주 방대합니다. 그래서 꼭 저희가 어떤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보다 학생 여러분들께서 직접 경험하시거나 어서 들으시거나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주제를 발굴하시는 걸 더 장려해 드리고요. 다만 이 해양법 분야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막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최근의 연구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 가장 최근에 해양 쓰레기 미세 플라스틱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런 해양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그 법적인 문서를 만드는 이런 회의가 이제 시작이 곧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의 첨예한 그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이미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국가관할권 파악, 공해와 심해해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공해와 심해해저에서 해양 유전 자원의 보존과 지속 가능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지금 이제 국제법 문서를 만드는 회의가 유엔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핫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이런 것들 이외에 좀 기후 변화가 지금 이제 지구적으로 핫 이슈이잖아요. 근데 이런 그 기후 변화에 그 해양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이제 최근에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해양 환경에 관한 이슈들이 최근에는 좀 주목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시면 이제 폭넓은 그 해양에 관한 주제들을 찾아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그 밖에 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실까요? 그 기후 변화를 말씀해 주셔서 또 질문이 하나 생각이 났는데요. 혹시 그 기후 변화라고 하시면 해수면 상승과 같은 이제 해양 환경의 변화나 그것에 대한 이제 국제적인 대응으로 이해해도 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한 것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해양의 해수면 상승이 되고 그로 인해서 뭐 해양 경계가 바뀐다든가 뭐 이런 것들의 법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기후 변화가 일어나는 데에 그 해양에 어떤 영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해양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이런 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라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측면의 접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과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세 번째, 네 번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제해양법 재판소 등 국제기구 인턴십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자격과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국내외 대학의 대학원생, 대학생, 그리고 수료생,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수료생, 해양법 유관기관 실무자 및 연구자가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제해양법재판소, 국제해저기구, 국제해사기구 등 해양법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인턴으로 최종 선발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인턴십 기간 동안 소요되는 실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항공비, 숙박비 등 인턴십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 소요되는 실비를 저희 키오스트 연구원의 출장비 기준에 따라서 제공해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제출 서류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신청 단계에서는 신청서, 그리고 추천서 한 부, 자기소개서, 이력서, 학위증명서, 성적표, 그리고 공인된 영어시험 성적표나 아니면 국제기구 인턴십을 수행할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영어 능력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직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 자격 특실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턴으로 저희 키오스트 과정에서 저희 키오스트 과정에 선발되고 인턴으로 선발되신 이후에는 그 등록비, 항공비, 숙박비 등에 관한 실비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면 되고, 인턴 활동을 종료하신 이후에는 인턴 활동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추천서와 관련해서는 그 학생인 경우에는 아까 이창열 박사님께서도 답변해 주셨지만 지도 교수님 또는 그 지원자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실 수 있는 교수님의 추천서를 받으시면 되고, 또는 이제 유관기관 실무자나 그 유직자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부서장이나 소속기관장의 추천서를 받으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원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절차는 저희 키오스트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류 심사를 거쳐서 저희가 선발 통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해당 국제기구에 인턴으로 선발된 자에 한해서 저희가 실비를 지급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해양법과 관련된 국제기구들은 크게 3-4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처음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독일의 함부르크라는 도시에 위치하고 있고요. 크게 1년에 4번 정도 인턴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키오스트 사업에 지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동시에 그 국제해양법재판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인턴 지원 기관과 요건들을 확인하신 이후에 인턴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추신 경우에 이제 2개 사업에 동시에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제해저기구가 있습니다. 국제해저기구는 그 자메이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국제해저기구도 인턴을 선발하고 있어서 해당 국제기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인턴 지원 자격과 기간을 확인하신 이후에 그 지원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신 이후에 저희 키오스트 양성 사업과 이 인턴십에 둘 다 동시에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3번째, 국제해사기구라는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영국 런던에 위치하고 있고요. 항행의 안전과 해양 오염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제기구이고, 마찬가지로 IMO도 인턴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 선발 요건과 그 기간 등을 확인하신 이후에 이제 동시에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4번째로 해양법 정책 자유주제 공동연구 지원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했던 해양법 자유주제 지원 사업과 조금 달라진 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국내외 대학의 대학생, 대학원생, 수료생,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수료생, 해양법 유관기관 실무자 및 연구자가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유직자도 지원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이제 선정된 연구자에 한해서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구 기간과 연구 활동에 따라서 연구비를 차등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동 연구 결과물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학술지에 게재할 시에 연구비가 지급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출 서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마찬가지로 신청서와 추천서, 해양법 연구계획서,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학위증명서 및 최종 학력 성적표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해양법 연구계획서라는 것이 이제 자유주제로서 공동연구를 하고자 원하시는 해양법 또는 해양법 정책과 관련된 연구 주제를 선정하시고 그 연구 주제에 대해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째, 공동연구 수행 및 논문 게재인데요. 이 해양법 정책 자유주제 공동연구 지원 사업에 지원하신 이후에 선정이 되시면 저희 키오스트 연구진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연구 수행이 가능한 연구진과 매칭이 되어서 연구를 수행하시고 그 공동연구 결과물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종료 후에 학술지 게재한 게재 증명서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연구비를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대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류 심사를 거쳐서 선발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선발자와 키오스트 연구진 간의 공동 연구를 수행하시고 그 수행한 연구 결과물을 학술지에 게재하고 게재 증명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게재 증명서를 받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연구비를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예, 이상으로 해양법 국제기구 인턴십 지원 사업과 해양법 정책 자유주제 연구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저희 학생과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소개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에서 4학년으로 재학 중인 변종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몇 가지 방금 설명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국제기구 인턴십에 최종 선발되면 해외에 가서 어떤 활동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해서 세 가지 국제기구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국제해양법 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유엔 해양법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을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는 사법기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인턴으로 선발이 되시면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일반적인 업무인 그 재판 절차에 관한 행정 업무를 돕는 인턴 활동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해양법의 조사 활동, 해양법 연구 활동도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법 재판소가 하고 있는 활동과 전반적인 소송 절차에 대해서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아까 소개해드린 국제해저기구라든가 심해저의 탐사와 활동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는 그 심해저기구라든가 아니면 국제해사기구, 항행의 안전과 해양환경 오염 방지에 관한 업무를 하는 기구가 있는데요. 각각의 기구가 그 임무로 갖고 있는 활동과 일들을 인턴으로 선발되시면 이제 경험해 보실 수 있는 실제 실무적인 경험을 쌓고 그 국제기구라는 환경에서 근무해 보실 수 있는 경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해양법 정책 공도 연구 지원에 선발이 된다면 최종 선정자와 키오스트 연구진이 공동 연구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구 주제는 그럼 최종 선정자가 정하는지 아니면 키오스트 연구진이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그 신청 단계에서는 지원자가 연구 주제를 선정하시고 그 연구 주제에 맞춰서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2022년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사업 모집 공고문이 있는데요. 그 모집 공고문에 첨부된 파일에 신청서 양식이 있고 그 자유주제 공동연구 지원 사업의 양식의 연구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연구계획서 부분에 보시면 신청자가 본인이 연구하고 싶은 주제들을 정해서 그 연구계획들을 꼼꼼하게 미리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단계에서는 그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신청자가 정하시면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 이제 선정된 이후에 해당 주제에 대해서 키오스트 연구진과 공동 연구를 수행하시면서 처음에 생각했던 주제를 약간 변형한다거나 방향을 조금 수정할 수는 있는데, 처음에 그 지원자가 신청한 주제를 가지고 공동 연구를 수행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선정자가 연구 주제를 정한다고 한다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연구할지 조언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아까 이창열 박사님께서도 최근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해양법 또는 해양 정책에 관련된 주제들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 BBNJ라고 부르는 그 국가관할권위원회에서의 해양생물 다양성 보호에 관한 그 국제 문서를 채택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진행 중이고, 그 국제회의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해양법 문제들과 그 해양 환경 문제들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연구하셔도 좋고, 아니면 키오스트가 주요 그 운영 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심해저의 탐사와 개발에 관한 그 법적인 문제점들, 최근에는 이제 탐사 규칙이나 개발 규칙들에 관한 논의들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심해저 기구의 해저 기구의 논의 사항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꼭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관련된 해양법 주제가 아니더라도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주변 국가들과 직면하고 있는 해양법 현안 문제에 대한 연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한일 간에 한국과 일본 간에는 어업협정이 체결돼 있고 어업협정에 따라서 어업협상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어업협상이 지금 최소한 7년간 타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협상 타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을 연구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 잠정조치 수역, 중국과 한국 간에도 한중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잠정조치 수역이라는 걸 설정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부위를 설치하는 이런 조치들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언론에 찾아보시면 그런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 계획서를 작성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창열 박사님과 제가 말씀드린 연구 주제에 국한해서 지원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좀 참신하고 독창적인 해양법과 해양정책 연구 주제들을 찾으셔가지고 계획서를 작성하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해양법 전문 인력 양성 사업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설명해 드리고 질의응답한 것을 기초로 혹시 참여하신 학생들 분께서 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질문과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울 학생 기회를 드릴까요? 네. 첫 번째 사업 중에서 해양법 전공 대학원생 연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지원 자격 중에 수료생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그 수료생의 범위와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쭙고 싶었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좋은 질문인데요. 또 수료생이라고 하면 이제 코스웍을 모두 마치고 난 분들은 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분들은 언제까지 지원을 저희가 해줄 수 있느냐와 질문이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수료생의 그 시간적인 범위는 그 수료하신 이후에 이제 학위 논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학교에 보통 이제 등록을 적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제도적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런 학교에 적을 둘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어떤 연구 등록 등에 적을 두신 수료생에 한하여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학교에 적이 없는 그 학교 제도상 더 이상 그 연구 등록을 할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없고 학교에 적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 지원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두 번째 사업 해양법 단기 아카데미 참가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항목을 보면 실비 지급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지원 비용의 범위와 그 혜택이 어느 정도까지 산정이 되는지 조금 더 정확하게 여쭙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PPT 자료에도 이제 설명이 조금 되어 있긴 한데 일단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거의 기준은 저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이제 해외 여비 규정이 있습니다. 그 해외 여비 규정에 어떤 그 식비나 일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상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한 규정에 따라서 이제 그 각 지역별로 또 차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희 내부 규정에 따라서 상한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거는 이제 지역에 따라서 각 요건이나 이제 실제 비용의 범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실비는 얼마까지, 식비는 얼마까지, 일비는 얼마까지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 규정에 따라서 지급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규정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범위로 실비를 지출하셨더라도 저희 상한액까지만 지급해 드릴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역시 해양법 단기 아카데미 참가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영어 공인 성적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본인의 어학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지원서에서는 기타 가능한 서류라고만 적혀 있어서 이 부분을 더 여쭙고 싶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신청 단계에서 제출 서류 중에 공인 시험 성적표 이외에 이제 영어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그 자료 제출을 또 병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병기한 이유는 신청을 이제 하실 분들 중에서 영어 능력 시험을 당장 보실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가자의 폭을 좀 넓히기 위해서 저희가 제출 그 서류 중에 더 추가시킨 내용이고, 이 취지는 일단 어떤 영어로 된, 예를 들면 학교에서 영어로 된 수업을 들으실 수 있잖아요. 요새 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성적표를 제출하실 때 그 영어 강의라는 것이 성적표상에 입증이 될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그 영어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어떤 별도의 이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통해서 어떤 영어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거나 연수를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셔서 이제 수료증 같은 거라든가 참가 확인서 같은 걸 받으실 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이런 해당 프로그램에 지원하셨을 때 일정한 그런 배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다.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구나라고 저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예측을 할 수 있는 서류 대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수료증이라든가 참가 확인서, 영어로 진행된 수업이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단기 연수 이런 것들을 대체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날카로운 질문과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변종인 학생 질문 네. 있을까요? 저는 안내문에 제출 서류에 관해서 질문이 좀 있는데요. 제출 서류에 보면 국제법 교수 또는 소속기관장의 추천서를 요하는데,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국제법 교수님이나 총장님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추천서 부분이 조금 혼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유직자가 지원 가능한 사업이 있고 유직자가 지원할 수 없는 사업을 명시적으로 지원 자격 요건에 그 규정을 두었는데요. 일단 소속기관의 장은 보통 유직자를 염두에 두고 넣은 요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초반에 이창열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지도 교수님 또는 다른 뭐 학점 교류 대학의 수업을 들은 국제법 교수님의 추천서를 받으시면 되고, 그 외에 뭐 유직자라든가 뭐 저희처럼 연구기관이나 아니면 이제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계신 분 중에 해양법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신 분은 뭐 해당 과의 과장님이라든가 뭐 국장님이라든가 뭐 장관님 추천을 받기가 쉽진 않아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추천서를 용이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소속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서류 제출에 관한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국제기구 인턴십 지원 사업에서 인턴십 종료 후에 보고서 제출을 요하는데, 이때 보고서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그 인턴십 활동 종료 후에 제출하시는 그 보고서는 인턴 활동을 하면서 그 수행하셨던 업무 내용들을 적은 업무 일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턴십 활동을 하면서 수행했던 업무라든가 참여했던 회의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기록을 하셔가지고 본인의 인턴 활동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해양법 정책 공도 연구 지원 사업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사업에 지원을 할 때 꼭 한 명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2명 이상의 팀을 꾸려서 지원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해양법 정책 자유주제 공동연구 지원 사업의 경우에 그 지원자의 숫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혼자 단독으로 그 연구하고 싶은 주제를 선정해서 연구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지금 학생 질문 주신 대로
여러 친구들이 팀을 꾸려서 그 연구팀이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연구 계획서를 같이 작성해서 제출을 하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이제 키오스트 선정이 되면 키오스트 연구진과 공동 연구를 수행할 거기 때문에 그 숫자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그 여러 명이 지원하실수록 그 연구비는 나누어 가져야 된다.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더 질문하실 게 있으실까요? 두 분 학생. 네, 더 질문이 없으면 오늘 설명회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그 2022년도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사업 설명회를 그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 본인이 혹시 직접 지원을 못하시더라도 이 주변에 이 사업에 관심이 있거나 지원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학생이나 대학원생, 해양법 전문가들에게 이 사업을 많이 소개해 주시고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